자, 12월 17일 일요일 부경 교차 경주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15일 금요일 이제 부산 제주 경마부터 온라인 경마가 시작이 됐죠. 뭐 신청을 해서 한번 해봤는데, 이건 나름 느낌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베팅 금액이 이제 5만 원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좀 답답하긴 합니다. 답답하기는 한데 어쨌든 베팅 액수가 좀 적다. 그러니까 뭐 나갈 때 크게 나가진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벌 때 많이 벌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나름 경마장을 매번 갈 수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경마도 하나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경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오분 별정 A형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로 영향이 지금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부산 경마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앞선에서 진행을 하는 마필 또는 추임마라 하더라도 조금 빠르게 서둘러서 앞선에 붙이는 마필들이 입상 확률이 좀 높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주로는 이제 일요일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앞선에서 좀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그런 주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400m 국산마 육군 경주인데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죠. 국산마 육군에서 1400m 경주다. 뭐 그러면은 부진마들이 출전한 경주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 경주도 인기마 선전 구도가 될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4번마 레인보우 로드 지금 2세 한 마리죠. 다시 말하면 보여줄 걸음이 더 남아있는 마필. 형군의 부진마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마필들이 더 낫겠죠.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이제 이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직전 경주에 조금 아쉬움을 좀 남기기는 했는데, 글쎄, 기본적으로 좀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좀 싸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는 발빠른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오히려 기습 선행을 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뒤에서 올라올 마필도 뭐 7번마 승리 테이큰이나 10번마 캡틴 찰리 이 두 마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번마 승리 테이큰은 이제 직전 경주 이착을 하면서 좀 상승세를 타기 시작을 한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발주가 좀 문제입니다. 발주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마지막 뒷심은 좀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뛰어난 뒷심 뭐 이렇게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이번 편성은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것 같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말은 이 10번 막 캡틴 찰리입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고 역시 발주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빠른 선행마가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경주 거리도 1400m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소 좀 늦발을 하는 마필들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에 한 번의 기운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7번마 승리 테이큰과 10번마 캡틴 찰리 두 마필이 마지막 추입 경합을 좀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0번마 캡틴 찰리가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결국 이 세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자, 아마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원더풀 케이렌 2세 앞말이고 좀 보여줄 걸음은 남아있다. 그리고 게이트의 2점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 마필 좀 인기권에 들어갈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마체가 좀 작습니다. 마체가 좀 작고, 어쨌든 뭐 기습 선행이나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뭉쳐서 전개를 하게 되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싸움에는 조금 약해 보이고요. 차라리 복병권으로는 그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나마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죠. 이 3번마 애니싱스.
김어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되든 안 되든 초반에 강하게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번마 레인보우 로드가 아예 선행을 가겠다라고 마음먹고 정도윤 기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면 3번마 애니싱스한테 돌아갈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이 레인보우 로드는 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한 전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애니싱스를 앞에 놓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니싱스가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도 있다. 왜? 주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냥 일반 주로라면 애니싱스가 버티기 어려운데, 선행마에 좀 유리한 주로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애니싱스도 한 번쯤은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산마 육군 부진마 경주인데 좀 저배당 형성이 유력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 같은 분, 그러니까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저배당 공략은 잘 안 하죠. 그럼 차라리 이런 경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애니싱스, 10번마 캡틴 찰리, 7번마 승리 테이큰,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애니싱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부경 2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산마 5군에서 지금 한계에 다다른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한 경주이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에 있는 마필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는데, 일단 이번 경주 전개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2번마 빅터 파티, 그리고 10번마 펜스타, 이 두 마필이 빠르게 선행 경합을 좀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1번마 운조륨, 3번마 글로벌 최고, 4번마 고운 클래스, 6번마 플라잉 터치, 뭐 이런 마필들이 선의권 전개를 하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 8번마 스타티세가 취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 정도의 싸움이죠. 자, 일단 이 2번마 빅터 파티 2세 앞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여줄 걸음이 아직 남아있는 마필이죠. 직전 승군 전 인기마였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강해진 상대에 적응을 못하고 앞선 전개 후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어쨌든 게이트에 이점을 지금 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로는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는데, 자, 이 빅터 파티가 선행을 나가는 데 있어서 견제를 해줄 마필이 20번마 펜스타입니다. 자, 만약에 이 펜스타가 안게이트 쪽에 있다면 요즘 같은 주로에서는 펜스타도 통할 수 있는 걸음이긴 한데,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뒷심이 너무 없고, 어쨌든 이번 경주 이 2번마 빅터 파티와 선행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외곽이라는 단점을 좀 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쨌든 힘을 쓰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들 중에서는 이 10번마 펜스타를 조금은 약하게 보고요. 자, 3번마 글로벌 최고가 아마 이번 경주 2번마 빅터 파티와 함께 인기 1위를 다툴 마필인데, 자, 기본적인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좀 기복이 심한 마필입니다. 어쨌든 25번을 나와서 1착 1번, 2착 3번을 한 마필, 25번을 뛰었는데 아직도 국산마 5군에 있다. 그러면 어쨌든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 경주 원체 부진마들의 경주다 보니까 이 3번마 글로벌 최고가 선의권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최고가 제가 토요경마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능력 있는 인기마가 아니고 밀려서 인기마입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4번마 고훈 클래스도 역시 글로벌 최고와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최근의 모습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끈끈하게 뛰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교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고 채찍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 고운 클래스도 이번 편성에서는 좀 쉽게 보지 못할 것 같고요. 자,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운주오름은 생각보다 못 뛰고 있는 마필이죠. 운주오름은 초반에 데뷔할 당시에 그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승군한 이후에 전혀 뭐 이렇다 할 힘을 못 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좀 앞선에 빠르게 붙여야 됩니다. 앞선 전개를 해야지만 어떤 승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6번마 플라잉 터치는 솔직히 이 편성이 지금 약해서 보는 겁니다. 편성이 만약에 조금만 세져도 이 플라잉 터치가 차지할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다 그만한 편성이란 얘기죠. 8번마 스타티세 5세 안말입니다. 56전을 뛴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기대치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자, 이번 경주가 앞선이 좀 뭉치는 가운데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 약간의 어부지리성입니다. 어부지리성으로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뭐 이 정도지 이 마필이 자력으로 충분히 앞선의 마필들을 뭐 다 때려잡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최은경 기수죠. 금요일 날 완전히 날아다녔습니다. 지난주 서울 경마장의 문정균 기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마 스타티세 아마 인기권에서는 당연히 밀려 있겠죠. 당연히 밀려 있는 마필인데 원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편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기마는 존재하는 경주입니다. 인기마는 있고 그 인기마 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는 하지만 인기마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기마가 아니고 떠밀린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빅터 파티, 4번마 고운 클래스, 3번마 글로벌 최고. 근데 결국 이 세 마필은 다 인기 1, 2, 3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 별로 없는 거고요. 저는 복병마로 8번마 스타티세. 뭐 나이는 좀 있지만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를 한번 기대해 보는 거고요. 8번 스타티세가 만약에 입상을 성공을 한다면 뭐 어느 정도 배당은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부경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혼전도가 높은 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승군 이후에 조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는데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보여준 걸음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더 나올 걸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선전할 구도이기 때문에 인기마전에서 끝날 가망은 높지만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솔직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2번마 태왕신기, 3번마 레몬불패, 4번마 오케이드림, 9번마 이케시 이 정도가 지금 인기마 선에서 올 것으로 보이고 이 이외에 뭐 복평권의 마필들도 존재를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2번마 태왕신기 아마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었는데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승군 이후에 계속 좀 고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는 뭐 7번 게이트, 2번 게이트,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게이트는 유리했는데 전개 자체를 보면 좀 선행 강편성에서 뛰다 보니까 초반에 자리를 못 잡고 안에 갇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선주로 해서 안쪽 주로를 택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안쪽 주로가 부산은 거의 죽음의 주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못 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태왕 신기가 어느 정도 순발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찬스를 만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기에 성공을 하고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안쪽 주로보다는 이 가운데 주로 쪽만 택해서 좀 나올 수가 있다면 끈끈하게 좀 버틸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레몬 불펜은 기본적으로 좀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4번 게이트 스타트를 하자마자 내측으로 좀 기댔죠. 그래서 김동현 기수가 이제 외곽으로 조금 빼려고 자세를 틀면서 질주를 하다가 결국 중심을 잃고 낙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하자마자 낙마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레몬 불페이에 베팅하신 분들은 이제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는데 좀 아쉬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3번 게이트에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아마 초반에 저는 이마피를 가지고 좀 서두르는 전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말들 보내놓고 선입권 꽃자리 좀 자리 잡고 가는 전개를 한다면 막판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또 주로죠. 주로 자체가 선행마에 유리한 주로가 형성이 되면 레몬 불페 입장에서도 초반에 무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마 오케이 드림. 이마필이 지금 승군 이후에 아직 적응을 좀 못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저는 좀 강하다고 보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 근성도 갖고 있고, 다시 말하면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다. 여기에 정도윤 기수까지 기승을 했다면 안정감은 좀 더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이케시 직전 경주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3위였는데 이만필도 역시 앞선 전개를 하면서 초반 자리 잡기 그리고 마지막에 버티기를 노리는 마필인데, 자, 이제 윤영석 기수가 어쨌든 감량 이점이 사라졌죠. 사라지고 또 게이트도 외곽으로 좀 밀렸는데 안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이 많습니다. 이 2번마 태양신기나 3번마 레몬불패, 4번마 오케이드림도 기본적으로 이키시보다는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고요. 여기에 5번마 실크 패션 로드라든가 6번마 아리온 퀸, 8번마 석세스 배틀 이런 마필들도 상당히 좀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케시가 저는 자리 잡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경주에 이케시가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팅도 35로 꽉 차 있는데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케시는 전개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결국 앞선의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죠. 주로 자체도 그러니까. 다만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선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외곽에서 어떤 견제 없이 자기만의 걸음으로 날아올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금화 휴즈이트입니다. 자, 일단 외곽에 있다. 그리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최근 최시대 기수 믿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 마필 20주 만에 지금 출주하는 마필입니다. 다시 말해서 휴양 복귀전이죠. 휴양 복귀전인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이 이렇게 많지 않고 앞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다라고 한다면 금화유주이트가 올라올 시간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전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난타전이 돼버린다. 그리고 인기마들이 결국은 다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 허를 찌를 수 있는 마필, 즉 4코너 이후 직선주로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날아올 수 있는 마필이 11번마 금화유지트입니다. 또 그런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태왕신기, 3번마 레몬불패, 4번마 오케이드림,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금화휴즈위트,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고요. 인기마인 이케시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부경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기본적으로 믿을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우열은 조금 드러나 있는 듯한 모습이기는 한데, 그럼 100%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파이널 프론트, 7살짜리 수말이죠. 84전을 뛴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 들어와도 솔직히 할 수 없죠. 이 마필이 들어오면 저는 적중 못하는 겁니다. 자, 이번마 천마 영웅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최근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 자, 3번마 하트 브레이커가 좀 뛸 것처럼 하더니만 5군의 승군에서 뭐 전혀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하고 계속 바닥권입니다.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하고는 있는데 근성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4번마 커널 플라잉은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입니다. 자, 15번을 뛰어서 승군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직전 3착을 하기는 했지만 뭐 능력이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마필. 다만 정도윤 기수가 기승하고 3.5kg의 감량이 이점 있다는 거, 이거 하나는 좋죠. 자, 5번마 스타 드래곤은 마필보다는 기수가 더 무서운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6번마 라운스트롱이 아마 이번 경주는 어찌됐든 뭐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될 겁니다. 최시대를 믿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게 머스킷맨의 자마고요. 직전 승군전에서 좀 무너졌죠. 좀 아쉽죠. 근데 게이트가 외곽이었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었는데 앞선을 붙이고도 뒤에 전혀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경주 자체 편성이 뭐 아주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약한 편성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근데 라운스트롱의 입장에서 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선주로서 퍼져버린 그런 경주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에 비해서 편성이 많이 약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라운스트롱이 이번 경주 따라가는 전개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자, 7번마 스트라이크 존은 2세 수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걸음이 아직 남아있는 마필이고, 최근 연속 2차 입상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감량의 이점도 좋고, 이번 경주 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좀 손쉽게 선행을 간다면 늘어난 거리가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그렇게까지 있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다만 스트라이크 존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옆에서 좀 이렇게 견제를 할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편성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자, 8번만 날라는 자 마지막에 정말 날라올 수 있느냐인데 뒷심은 좀 있어 보이는데 헛심만 쓰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부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타서 들어오는 거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자, 9번마 운주 위너.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 있을 텐데, 글쎄요, 제가 복병으로 보자면 저는 이마필을 보고 싶습니다. 이마필은 어쨌든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의 이점을 안고는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또 거꾸로 말하면 뭐 선행이 강한 것도 아니고 취입이 좋은 것도 아닌 좀 밋밋한 마필이죠. 밋밋한 마필이긴 하지만 편성에 따라서 맞춰질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좀 앞선에 붙여뜰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을 좀 쓸 수 있다라가 되는 거고, 10번마 부미스타는 뭐 이 마필까지 솔직히 보기는 어려운데 조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현장 상황은 꼭 좀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마필이고요. 자, 11번마 퍼플스타. 이 마필이 지금 인기마죠. 6번마 라운스트롱과 함께 인기 1, 2를 다투고 있는 마필인데 전형적인 기복마, 그리고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마필입니다.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강자한테 강하지만 강해서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약자한테 약해버리면 승수를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직전 경주죠. 10월 27일 경주 밀크데이한테 졌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경주거리가 그 당시는 1800m 중거리 경주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편성 자체에서 이 정도 편성은 당연히 이겼어야죠. 자, 근데 이번에 지금 외곽으로 좀 밀렸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빠르게 앞선에 좀 붙여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앞선의 마필을 어깨 짚고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직선주로에서 마지막 한 발은 좀 가능한 그런 근성은 좀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주가 인기마들이 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이 능력 있는 인기만은 아니다. 이 점은 좀 생각해야 될 거고, 다만 어떻게 보면 이 6번마 라운스트롱은 좀 편성의 호기를 만났고, 7번마 스트라이크 존은 어쨌든 지금 나올 걸음이 더 있는 신마의 경주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는 솔직히 저배당이라 하더라도 6, 7 단방 정도는 좀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외곽에 있는 11번마 퍼플스타의 현장 상태가 어떨 것이냐. 좀 기복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라운스트롱, 7번마 스트라이크 존, 11번마 퍼플스타, 그리고 복병으로 9번마 운주위너, 이 네 마필을 소개하는데, 현장에서 만약에 11번 퍼플스타의 상태가 좀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9번마 운주위너가 조금은 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세 마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승식에 좀 활용해 볼 만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11마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등급의 1800m 이것도 흔한 경주거리는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의 능력 차이는 솔직히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금 현재의 주로 상태, 이게 잘 맞지를 않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나름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장거리 경주가 많지를 않죠. 상위군에서도 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1번마 최강마린이 아마 복병권에서 조금 팔릴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 경주 잘 뛰었죠. 전진구 기수가 이제 바닥에서 취입을 하면서 3차까지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저는 이게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가지만 부담 중량도 올라갔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마필은 좀 전개 자체가 좀 들쑥날쑥입니다.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앞에 뛰었다가 어쩔 때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다가 뭐 이러는 마필인데, 이번에 게이트에 이점은 안고 있지만 부경의 1800, 서울의 1700과 비슷한 전개가 된다면 안에 갇힐 가망이 높다. 그래서 최강마리는 약간 좀 그 팔리는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좀 강하게 보진 않고요. 8번마 밀크데이가 이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월 8일 경주에서 밀크데이가 3착을 했을 때, 뭐, 아무 견제 없이 편하게 올라와서 3착을 했다. 최선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었는데, 자, 그 다음번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것도 바쿠스를 이기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필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건가? 원래 밀크데이는 좀 앞선의 마필들을 괴롭히면서 뛰는 마필인데, 직선주로 해서 힘만 배 실패하면서 좀 뒤로 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10월 27일 경주에서는 선의권 곱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자, 그 다음번 경주 11월 19일 경주에서 또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빠르게 전개를 한 이후에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티면서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3연승 도전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전적을 보시면요, 39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2번의 우승을 만약에 뺀다라고 치면 37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그렇게 강한 마필은 아닌데 최근 경주 전개도 좀 잘 풀렸고 상대도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많은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밀크데이가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에서 보는 마필은요. 2번마 후사이치, 4번마 두바이 평정, 6번마 솔레다드, 9번마 퍼플라인입니다. 자, 뭐 누구나 다 보는 마필, 다시 말하면 인기마입니다. 오늘 경마, 이 부산 경마, 특히 부산 경마, 전체 여섯 편성이 지금 6경주가 나왔는데,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 경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이 6번마 솔레다드, 직전 경주 많이 아쉬웠죠. 베르다 필그림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나왔던 그런 경주인데, 솔레다드가 뭐 압도적인 인기 1위였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가면서 당연히 버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걸음이 조금 무뎌지면서 추입하는 마필들한테 자리를 내줬죠. 근데 착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 이번 경주 이 6번마 솔레다드가 과연 편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문제는 뭐 앞에 있는 이 5번마 플라잉 리걸도 어느 정도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아주 막강 순발력을 갖고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6번마 솔레다드가 이번 경주에서는 권호천 기수가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앞에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면 힘한 배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분명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2번마 후사이치. 당일 주로가 어떨 것이냐가 문제죠. 만약에 선행 일변도로 끝나는 경주다라고 한다면 이번마 후사이치가 올라올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후사이치라는 마필이, 이 마필은 원래 뒷심이 상당히 좋고 스타트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스타트를 좀 보강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적응을 해나가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뒷심은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뒷심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경마에서 앞선 전개를 해야지만 발전 기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마 후사이치가 게이트의 이점으로 과연 이번 경주 늦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출주 속에서 최소 선입권 끝자락까지 따라붙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이긴 합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이 3kg가 올랐다. 솔직히 추임마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편성 자체는 잘 만났어요. 그렇게 강편성이 없기 때문에 후사이치가 막판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4번마 두바이 평정은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솔직히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저는 이 4번마 두바이 평정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편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마필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가장 세다.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계속 이 강자와의 경험이 상당히 좀 많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해진 편성에서 이 두바이 평정이 선입권 끈끈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바이 평정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퍼플라인이 최근 두 경주에서 직전이 이제 승군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에 끈끈하게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이 아래쪽에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낙동전사가 금요일 경주에서 좀 입상을 했는데 마필의 능력보다는 기수의 능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퍼플라인이 이겼던 이 마필들이 그렇게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은 상당히 좋죠. 9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이기 때문에 전적 자체는 좋지만 그 액면가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빼지는 못합니다. 이 마필을 빼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갖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솔레다드, 4번마 두바이 평정, 2번마 후사이치,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포플라인,
결국 인기마 내마필입니다. 이럴 땐 축마를 어떻게 놓고 어느 정도까지 압축을 할 수 있느냐가 배팅의 승부입니다. 자, 부경 6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등급의 단거리입니다.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이기는 한데 상당히 재미있는 편성입니다. 재미있는 편성이고 이 11월 19일 경주죠. 11월 19일 경주의 리턴 매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골든 플러스 그리고 최강 쏜살, 까르페 바벨, 헬로윈 파티, 한강 세이버, 뭐 월드 삭스 이런 마필들이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뛰어서 그때 까르페 바벨이 우승, 7번마 한강 세이버가 준우승을 했는데, 자, 이 까르페 바벨은 지금 9번을 나와서 3번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좀 2등급으로 승군을 한 이후에 적응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직전에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빠르게 앞선에 붙였죠.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랐던 경주입니다. 결국 이번 경주도 상당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자, 직전 경주에서는 지금 이번 게이트에 있는 골든 플러스의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2위 마필이었습니다. 골든 플러스가. 근데 오착을 하면서 스타일을 좀 구겼는데, 자, 이번에는 그 당시 우승을 했던 까르페 바벨을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이 기수의 변화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죠. 과연 이 마필과 기수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냐,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버릴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당일 최시대 기수의 컨디션입니다. 요즘 최시대 기수는 믿을 수 있다 없다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기수가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당일의 최시대 기수의 컨디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 까르페바베라는 마필 자체가 앞선을 나가면 좋고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된다라는 전개의 이점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은 저는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강하게 보고 싶고, 7번마 한강 세이버, 이 마필이 지금 어쨌든 한강 시리즈의 마필입니다.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결국은 자리 잡기에 성공할 수 있느냐죠. 이번 경주가 앞선이 상당히 치열할 경주이기 때문에 한강 세이버가 여차하면 선행 경합에 휘말리면서 제풀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경기수가 이 한강 세이버라는 마필의 기본 능력을 좀 믿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직선주로 막판 한 발은 가능하고요. 자, 4번마 최강 쏜살은 자, 이제는 서서히 좀 아양새에 접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거리적인 강점, 그러니까 1200m나 1400에서는 언제든지 입상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요. 선취입이 자유로운 전개에 이점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원체 2등급에서 뛰는 마필들이 뭐 선행이 강하면 선행이 강하고, 막판 탄력이 좋으면 막판 탄력이 좋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최강 쏜살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뛰어도 되고 따라가는 전개에 탄력도 되지만 그게 막강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렇다 할 성적은 좀 못 내고 있는데, 결국 이 최강 쏜살은 전개입니다.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보다는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6번마 헬로윈 파티. 저는 이 마필을 잘 추천을 좀 안 했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연승도 했었고요.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좀 회춘한 느낌의 마필이었는데, 최근 두 경주에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냈습니다. 자, 이용락 기수로 다시 기수가 바뀌었는데, 이 헬로윈 파티에는 어떻게 보면 이용락 기수가 적임 기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근성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5세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죠.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뒀던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가 좀 강자를 만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까르페바벨을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발빠른 마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로윈 파티가 선의권 꽃자리를 좀 차지하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리턴 매치의 성격이 저는 좀 강하다라고 보는데 자 일단 직전 경주에 인기 2위를 차지했었던 이 2번 막 골든 플러스는 글쎄요 저는 한 번쯤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이마필이 선행에 성공을 하면 버티기가 가능한데 저는 이번 경주 골든 플러스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쉽게 가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 5번마 까르페바벨도 마찬가지고 6번마 헬로윈 파티도 마찬가지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캑치도 빅토리고 발빠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뭉쳤을 때 2번마 골든 플러스가 근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마필이 입상할 때 보면 대부분 선행을 가서 옵니다. 그러니까 손쉬운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편성 자체가 가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골든 플러스가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저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 이번 경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꼭 지켜보셔야 될 마필은 이 1번 막 골든 벼락입니다. 10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3착 4회를 기록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1년 넘게 휴양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고 뒷심도 있는 마필이고 저는 이 골든벼락의 이 성장 기대치가 상당히 컸었던 마필인데 이게 좀 휴양이 좀 길어졌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이 휴양 복귀전인데 이 조교 모습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 순발도 상당히 좋고 막판 탄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쉬고 나왔기 때문에 이 마필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한번 뛰는 모습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번 경주에 뭐 입상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음번 경주에서는 반드시 노려야 될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까르페바벨, 7번마 한강세이버, 6번마 헬로윈 파티, 그리고 목병마로 4번마 최강 쏜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